자, 대망의 마지막 단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끝나면 이제 수원이 다 끝납니다. 할 게 굉장히 많았죠. 머릿속에 남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것까지 해서 잘 정리하시고 일단 저번 시간에 시험 본 거는 크게 마음에 불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많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화위복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남들도 못 봤으니까 뭐 했지 뭐. 이게 아니라 그 와중에 잘 본 애들이 있다고. 알겠니? 우리보다 물론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보다 진도가 느린 반 애들 중에서 잘 본 애가 아직 내가 보지 못했어. 근데 저쪽 스카이 반 애들은 잘 봤어 확실히. 걔네는 수투 나간 애들도 있고 무조건 끝나간 애들도 있거든. 진도가 되게 많이 차이 나죠. 근데 그 반 애들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반에서는 못 본 애들 있긴 한데 대부분의 평균이 그래도 우리 반보다는 많이 높아요. 80점 넘은 사람들 몇 명 있고 심지어 객관식은 다 맞았나? 하나 틀렸나 그런 사람도 있어. 98번 틀린 거지. 그러니까 물론 걔네가 진도가 우리보다 빠르죠. 수투를 이미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걔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시험을 봤을까? 물론 걔한테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그렇게 객관식을 깔끔하게 다 풀 수가 없어. 걔는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 뭐 이제 사회 선생님이 좀 지도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도 시험을 보셨냐 난이도가 또 어떨지는 내가 아직 못 풀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내가 답까지 불러주고 해보라고 한 거는 답을 못 내도 되니까 고민 좀 해봐. 한 문제라도 좀 해봐. 틀린 것 중에 하나라도 답을 이제 고쳐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17, 18번 뭐 서술형 20번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 있어. 어려우니까. 그런 건 내가 오늘 냈던 다음에 내 거 시간이 나오면 내가 해줄게. 어떻게 풀지 니네도 좀 알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런 게 이제 학교 고등학교 별별형 문제 난이도구나 라는 걸 니네도 좀 이제 경험을 하고 올라가야 되거든. 저번에 줬던 내가 작년 예비고일이 풀었다고 하는 거 시험지에 비해 되게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지. 그게 이제 학교 간 난이도 차이기도 해. 그 저번 학교는 실제로도 그렇게 시험이 나온다. 근데 이번에 본 학교는 좀 그런 난이도가 어려웠던 거야. 어느 정도 선생님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오늘 다 불러준 거를 이제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꼬깃꼬깃 박아놨다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보는 시험을 또 맞이를 하게 되면은 그건 좀 아니야. 알았죠? 어차피 난 성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거지만 알겠지? 그러니까 좀 준비를 최대한 하란 말이야. 스코어 같은 것도 특히나 틀린 거 다시 한번 꼭 풀어봤어야 되고 이번에 본 시험지 보니까 스코어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유사한 게 몇 개 있었어. 한편아 너 틀렸던 거. 난 내림차순 인수분열 그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유형이 똑같아. 어쨌든 알았죠.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은 좀 절치부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란 말이야. 자 알겠죠? 자 그럼 개념 지도를 좀 합시다. 오늘은 귀납법 전까지만 할 거예요. 귀납법은 다음 시간에 해서 개념이 완전 다 끝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할 때 점화식이라는 단어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여기 나오는 거거든. 자 일단 제목부터 잠깐 얘기하자. 귀납적이라는 단어는 뭔지를 알겠어요? 귀납적이라는 게 연역적인 사고랑 반대 개념이었지. 귀납적인 사고는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규칙 찾는 게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했어. 그래서 수열은 평가원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일일이 나열해서 규칙 찾아봐라는 귀납적인 사고방식을 추천하고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고방식이야. 안 없어지거든.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할 때 일반항이라는 걸 관계식을 공식을 공부했죠. 그럼 그거랑 조금 같으면서 다른 거가 귀납적인 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항부터 n항까지 뭔가 나열되어 있는 거를 식으로서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식으로서 나타내는 과정을 귀납적 정의라고 해.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뭐 몇 개 없잖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합공식, 뭐 시그마, SN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귀납적 정의의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 귀납적 정의에서 제일 많이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점화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점화식은 뭐냐면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점화식의 기본적인 뜻은 이웃한 두 항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수열에서 이웃항, 두항 사이의 자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아까 내가 귀납적 정의도 식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그 식으로 나타내는 표현법 중에 대표적으로 점화식을 많이 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열은 왜 공식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외워야 되는 건 철저하게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공부한 것을 기본 점화식으로 다시 한번 재표현을 해볼 거야. 자, 근데 이걸 내가 몇 개 써줬다. 첫 번째, 우리는 등차 수열을 공부했죠. 자, 그럼 등차 수열은 계산 과정 아이디어가 뭐가 중요하죠? 이웃항 두항끼리 빼봐. 그래서 규칙을 찾아봐가 핵심이었다. 그래서 이웃항 두항을 이렇게 빼요. an 플러스 1이랑 그 이전항이 an번째 항이겠지. 그거를 빼버리면 무슨 숫자가 만들어질 거야. 이 녀석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이렇게 숫자가 일정하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웃한 두항의 차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차 자체가 공차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다가 쓴 게 점화식인 거다. 그러니까 자, 그럼 니네는 이 단원에서 뭐를 하냐면 점화식이 표현되어 있으면 이걸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숫자 나열된 거 보고 일반항 세우고 합공식 세우고 해가지고 답을 내는 게 좀 주력을 뒀다면, 이번엔 점화식 보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찾아내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시간이 걸렸네. 자, 됐습니까? 그럼 이걸 보고 이제는 나는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딱 분석을 하고 나서,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 공식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자, a n번째 항은 a1 플러스 n-1 그리고 여기다가 공차를 썼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숫자가 곧 뭐를 의미하는 거다?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지 사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 공부했을 때 우리 세트로 공부한 게 있어서 뭐 있니? 기억나는 거 좀 얘기 좀 해봐. 뭐 공부했어요? 등차 수열 때. 합공식 말고요. 등차 중앙도 공부했죠? 뭐였니? 등차 중앙.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럼 얘가 등차 중앙 관계식 어떻게 만들었어? 아이디어, 야, 이거 공식을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수열은 아이디어지 공식이 아니라니까? 등차 수열은, 공식은 그래요. 얘는 얘 더하기 얘에다가 나누기 2잖아. 근데 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등차 수열은 뭐가 중요해? 차가 일정하다며. 그럼 B-A랑 이걸 니네가 바로바로 생각해내야 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니까? C에서 B 뺀 거랑 공차로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가 같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2B는 A 플러스 C가 되니까 B는 하고 정리하면 2분의 A 플러스 C가 돼야 안 돼? 되잖아. 했덩어리가 말로 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찾는 게 등차 중앙 관계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점화식에서는 이렇게 ABC 문자보다는 넘버링에서 쓰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써있냐면 방금 말한 거 그냥 쓰면 돼. 야, 사실 할 수 있어. 자, A n번째하고 A n 플러스 1번째하고 A 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쓰고 그냥 똑같이 공식 세우는 거야. 야, 말로 한다. 얘는 얘 더하기 얘에서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B, C 대신에 바꿔 쓴 거야.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A의 n 플러스 1이 등차 중앙인데 얘가 2분의 A n 플러스 A n 플러스 2 이렇게 써있다고. 근데 문제에서요, 보통 이렇게 잘 안 써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분수 구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보면은 등차 중앙인 게 너무 정단하게 잘 보이거든. 근데 보통은 저렇게 잘 안 줘. 2를 넘겨서 많이 줘. 그래서 눈에 좀 익어야 되는 식이 이거야. 집중을 잘 돌아야 돼. 야, 오늘 하는 거 막 되게 어려운 거 없어. 알았지? 등차 수열, 분비 수열 할 때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써있으면 노란색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분석해야 돼?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까지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알겠죠? 그 다음 말 나온 김에 이것도 그냥 써볼까? 야, 내가 방금 써준 거 뭐라고 했냐면 등차 수열에는 차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n 플러스 1에서 A n번째 항을 뺀 거랑 A n 플러스 2에서 A n 플러스 1번째를 뺀 거랑 공차로 똑같은 거지. 자, 이해됐어? 이렇게까지 파란색으로 나와도 등차구나 라고 해석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이 아랫줄에 있는 건 결국에는 같은 의미인 거지. 자, 됐습니까요? 자, 이게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도 있었잖아. 등비 수열은 아이디어가 뭐가 중요했죠? 나는 공식을 안 물어본다. 아이디어만 물어보잖아. 등비 수열은 이웃항끼리 나눠봐. 그랬을 때 숫자가 똑같으면은 그게 곧 공비가 됐었죠. 그렇죠? 자,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A n 플러스 1을 이전항인 A n으로 나눠봤어. 그랬더니 얘도 일정한 숫자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를 니네가 해석을 했다면 이 녀석은 볼 것도 없이 등비 수열이구나
아 그러면 나는 그냥 등비수열 공식을 쓸래 이렇게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공비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A1 곱하기 자 똑같아. 얘가 공비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공비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자, 뭐 공식은 우리 다 아니까. 자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거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등비중앙이라는 거 우리 공부했어요. 맞나요? 등비중앙 공부했죠? 자 등비중앙 어떻게 이렇게 됐었다?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이전항 나눴어. C에서 이전항을 나눴어. 그럼 두 개가 공비로 똑같은 거잖아. 자 이해됐나? 그래서 크로스에서 곱하면 B 여기 A 내역이야. B제곱은 A 곱하기 C라는 등비중앙 공식이 만들어졌지. 자 쫄지 말고 잘 보세요. 집중해라.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만 써서 똑같이 만들 거야. 자 됐죠? 그럼 등비중앙 공식 이번에 바로 쓸게. 가운데 있는 항에다가 제곱을 한 개.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 곱한 거랑 똑같겠지. 이게 등비중앙 관계식이죠. 자 그러면 방금 말한 방법대로 나누기 구조까지 표현을 우리가 싹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녀석의 이전항으로 나눴고요. n 플러스 2의 이전항인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나누면 그게 몽땅 다 뭐로 같다? 공비로 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결국에는 같은 식을 의미하는 거야. 자 됐나? 등비중앙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니네 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에 자 자리가 없어서 이걸 좀 지울게요. 여러가지 수열을 쓸 때 내가 군수열, 개차수열 얘기했었지? 자 우리 또 책이 좀 짜증나는 게 대부분의 개념서가 교육과정 빠진 게 다 나와 있어요. 응용 파트로 나와 있고 제목이 안 써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도 그냥 어느 정도 진도를 좀 나간 반이니까 그냥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 얘기해 줄게. 자 알겠죠? 자 그럼 니네 나중에 심화하면 마찬가지야. 다 보게 될 얘기예요. 야 그럼 개차 수열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개차는 이웃한 한 끼리 뺐을 때 숫자가 아니라 뺐을 때 등차, 뺐을 때 등비 등등등의 새로운 규칙성이 만들어지면 그게 개차 수열이라고 했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기본적인 형태는 뭘로만 바뀌냐면 뺐을 때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만 나타내면 됩니다. 자 알겠어요? 뺐을 때 관계식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개차 수열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오. 자 식인데 선생님이 좀 설명을 위해서 이거를 그냥 fx라는 식이라고 그냥 쓸게.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식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규칙적인 식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규칙적인 식이 안 만들어지면 개차 수열이 아니거든요. 규칙이 발생해야지만 개차 수열이에요. 자 그럼 이걸 딱 보고 우리는 아 이거 개차 수열이네 라고 딱 쓰고 나서 배운 공식을 쓰면 돼. 자 어떻게 됐었어요? 개차 수열 AN은 자 석현아 똑바로 하고 울지마. 자 어떻게 했냐면 울지 말고 잘 봐. 자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자 대입하는 게 n-1까지였죠.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 관계식 만들어진 다음에 관계식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뿅 해서 시그마 뒤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당연히 K에 관한 식이라고 써야겠죠. 자 이게 개차수열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었지. 근데 니네는 이제 이게 교과서나 이런 데 봤을 땐 이게 당연히 안 나오고요. 응용으로 나온다고 했잖아. 이제 니네 문제 풀이 방식이 좀 달라지는데 이게 달라진 풀이가 아니라 원래 있던 풀이야. 자 이거 공식이잖아. 그럼 니네 시절은 이거를 안 쓰는 풀이가 좀 더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 얘가 개차인 걸 어떻게 찾아낼 거야? 라고 물으셨을 때 수열은 특징 찾는 건 무조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뭐라 그런다고? 일일이 나열하라고 했잖아. 그럼 쟤를 일일이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n에다가 1부터 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잘 봐. 그럼 n에다가 1 넣으면 a2 마이너스 a1 되고 2 넣으면 이렇게 되고 3 넣으면 이렇게 되고 자 4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우변이 fx라는 관계식이라며. 아 이거 n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잘 통합니다. 자 그래서 n자리에다가
1, 2, 3, 4 또 집어넣는 거야. 그럼 F1이죠. F2죠. F3이죠. F4죠. 됐어요? 땡땡땡. 언제까지 나열할까?를 생각했을 때 잘 들어. 잘 들어. 석현아. 똑바로 앉아. 발꿈치 내리고. 봐. 앞에서 우리 개념 설명할 때 내가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많이 했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지 뭔가 식이 정리가 탁탁탁 될까? 더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더하면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약분되는 규칙성이 생기지. 이거 찾는 게 수열이라고. 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이게 n에다가 지금 4까지 대입한 거잖아. 그럼 뭐까지 대입하면 될까를 봤을 때 그냥 n에다가 말 그대로 n을 대입한 식을 한번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f n 플러스 fn이 되겠죠? 근데 약분되는 규칙성을 보니까 내가 이거 왜 나열하고 있지? 일반항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반항이면 여기는 an이 살아있어야 돼. 날아가면 안 돼. 근데 약분되는 규칙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날아가다 보면은 얘가 바로 위에 거랑 날아가겠죠. 그러면 an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지. 그래서 독특하게도 이거 공부를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네. n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n에다가 야 이거 좀 잘 기억해라. n 이전한 것까지만 대입을 해. 자, 해보면 알아는 거지. 그럼 n에다가 n-를 대입한 거니까 a n-a n-1은 f n-를 내는 거 이해됐죠? 그럼 약분되는 규칙성을 보니까 어떻게 약분됐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an-까지 탁 날아가고 an 내가 계산하고 싶은 게 다 살거든. 그럼 뭐 관계식 세울 수 있거든. 자, 됐나? 그래서 식을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됐죠? a, n 남았고 a, n, a 1번이 남았죠? 그럼 우변은 어떻게 쓸래? 우변 해석하죠. f1부터 땡땡땡 fn-1까지 다 더한 거지. 이런 걸 우리는 시그마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잘 봐. 왜 공식이 n-1이 됐는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야. 내가 n 대입했더니 안 됐잖아. a n번째가 날라갔잖아. 자, n-1까지만 대입하니까 살았잖아. 맞죠? 맞죠? 자, 그래서 더하기 했을 때 대입한 값이 n까지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n-1까지만 대입해야 된다는 게 관계식에서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그럼 여기가 n-1이 자동으로 나오네. 개차수열 공식 몰라도 알아낼 수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 때는 이 풀이를 많이 썼지. 공식화됐으니까. 니는 이게 더 중요하다. 니는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개차수열이라고 언급도 안 해. 그냥 응용으로 나와 이렇게. 자, 알겠죠? 왜 이 공식이 만들어진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에는 f, k라고 쓰면 되겠지. k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한 걸 더한 거잖아. 우변이 그렇지. 그럼 이거 넘기면 위에 식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자, 논리와 아이디어 이해하는 거야 오늘. 자, 됐습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까지 했고 잘 봐라. 자, 네 번째는 공식에 이름이 없어요. 잘 보세요. 아까 야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봐라. 1번 등차 수열이었어요. 3번도 뺐는데 등차가 아니라 개차였죠. 2번이 뭐였죠? 나눴지. 그랬더니 숫자로 일정하게 돼서 아 그거 공비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찾았는데 나눴을 때 식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요거까지만 할 거야. 일단 이웃하나을 나눴는데 숫자가 아니라 식이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래? 규칙적이야. 근데 우린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았거든. 자, 그럼 이것도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변형돼서 많이 나와요. 분수 구조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돼서 문제 조건이 나와. 자, 이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없다 그랬죠? 계산하는 테크닉만 이해하면 되겠다. 자, 어떻게 하냐면 변변, 아까는 더했지. 이번에 곱해.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까? 보세요. 첫 번째 항이 1이래. 그 다음에
야 위에 쓴 거랑 한번 비교해볼래? 이전 항하고 그 다음 항하고 똑같이 써있는데 곱해져 있는 게 숫자가 아니지. 숫자는 등비인 거야. 근데 10이란 말이야. 이게 10이잖아. 그러면 등비가 아니야.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변변 곱하고 규칙을 찾으래. 근데 뭐를 곱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아까 막 대입하지 않았냐? 이 과정을 또 하는 거야. 니네 풀인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규칙 찾는 게 니네 중요하다고. 공식의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다니까? 이건 없다고요. 자 석현아 똑바로 앉으세요. 자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다 대입을 한번 어디다가 하냐면 여기다가 하는데 자 이거를 아까 내가 자 이거를 이렇게 정리된 걸로 많이 나온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죠? 그럼 풀 때 그냥 팁은 뭐냐면 원래 분수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푸는 게 좀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AN분의 AN 플러스 1은 2의 N제곱이라고 정리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게 좀 편해요. 석현아 팔꿈치 내려. 허리 쭉 펴고. 졸리니까 덥지. 더우니까 승선이 잘 봐. 자 안에다가 1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A1분의 A2가 됐고요. 자 그럼 2의 1승이죠. 자 몇 개만 대입해 봅시다. n에다가 2도 대입했어요. 그러면 A2분의 A3이 됐고 얘가 2의 2제곱이 되겠죠. 자 3도 대입해봅니다. 그냥 쓰자. A3분의 A4가 됐고 자 걔가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쭉 몇처럼 대입했어? 자 똑같은 거야. 언제까지 대입할까? 아까 n까지 대입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잖아. 그럼 얘도 그런지 봐. 아까 내가 아이디어 뭐라 그랬죠? 변변 곱한 다음에 규칙을 찾으래. 자 칠판이 없으니까 저변끼리 곱했다고 생각하고 약분되는 규칙성을 좀 따져봅시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그러면 분자 분모에 이거 날라가죠? 얘랑 얘랑 곱하면 A 3번 날라가죠? 자 약분되는 규칙이 또 보이지? 자 이해됐어? 그러면 n을 만약에 대입했다 치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2의 N제곱 이렇게 되잖아. 약분되는 거 봐봐. 이거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날라가죠. 얘처럼 날라가죠.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자 그래서 얘도 n까지 대입하는 게 아니야. n 마이너스 1까지만 대입. 까지만 대입. 자 그러면 an-1분의 an이 2의 n-1승이라고 정리가 다 된다. 자, 약분되는 거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쭉 날아가다 보니까 얘가 날아가고 AN이 딱 살지.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럼 좌변, 우변 정리합시다. 어떻게 되나요? 좌변은요, 분모는 A 1번 남았고요. 분자는 AN 남은 거 이해됐죠? 우변은 어떻게 됐어요? 2의 1승부터 2승 3제곱까지 계속 곱하는 거지? 언제까지 곱하는 거야? 이거. 2의 아이고 요걸 안 썼구나. 요거 n-1이죠. 죄송합니다. 자 2에 n-1까지 곱하는 거죠. 이거 지수 법칙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2의 지수 파트만 봤을 때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n-1까지 더했네. 이건 뭡니까? 우리 시그마 때 공부했던 거잖아요. 까먹지 않았겠죠. 자 이거 어떻게 바꿨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요 식이지? 공식 뭐였어? 2분의 n의 n-1이었다.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녹색으로 바꾸면 공식 완성됩니다. 식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 답은 어떻게 쓰면 돼? an 찾는 거잖아. 야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an이 곧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자 답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의 자 2분의 n의 n-1이라는 괴상한 식이 하나가 딱 만들어지죠. 자, 과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이번엔 첫 번째 항이 오래. 그리고 또 관계식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 아이고 n-1입니다. 자 그때 n값이 2부터 성립한다라고 써있네요.
자, AN 마찬가지로 찾아버려. 야, 그럼 일단 똑같아. 잘 봐. 이렇게 정의된 식으로 많이 나온다 했잖아. 그럼 원래 식을 만들어내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AN-A를 좌변으로 넘겨요. 자, 그럼 넘긴 걸 바로 쓸게.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마찬가지 쟤처럼 대입을 해서 변면 곱하는 거야. 자, 그럼 대입, 야, 이번엔 바로 쓰자. 좌변, 우변을 한꺼번에 쓴다. n에다가 2부터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1부터 a1분의 a2가 되고, 자, 2 대입한 거 a2분의 a3이 되겠죠? 3 대입한 거, 4구나. 4 대입한 게 이렇게 되겠지. 비슷하지, 저거랑? 됐니? 근데 우변에 주목해야 돼. 약분되는 규칙은 내 눈에 보여요. 자,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 알아요. 그럼 얘도 언제까지 대입해야 될까? 얘도 n-1인가? n까지 대입해야 되나? n을 한번 대입해 볼래 이번에? n을 대입하면은 a의 n-1분의 an이 되지. 왜 이번에 n까지 대입했어? 분자의 an이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약분되는 걸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약분되겠네. 그래서 an이 살잖아. 근데 이번엔 n까지 대입을 한 거예요. 자, 알겠죠? 암기가 아니지. 따져봐야 되는 거라니까. 문제를 일일이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런 건 없어요. 야, 그럼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2부터 n까지 대입한 걸 다 쓰면 되잖아. 다 곱하는 거잖아. 근데 잘 봐라. 니넨 이걸 본 적이 있다 이미. 언제 봤냐? 수민아 잠깐만 서 있어. 잠깐만 서 있어. 언제 봤어요? 수학화에서 뭐 유리식 할 때 봤다. 지수로그 할 때도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했냐면 n 곱하기 n 이 신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어. 분자를 n-1, n 플러스 1로 쪼개. 이렇게. 수업만 하면 이렇게 좋냐? 미안해. 수업을 너무 재미없게 해서. 근데 원래 그냥 시간대가 좋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하긴 앞타임이었을 때 이렇게 안 잤던 것 같은데. 1학년 때. 니네가 2학년 때부터 뒷반대였나? 그치? 그래서 물론 그때 중학교과에서 그런 것도 있긴 빠진 한데. 적도 있지 않았어요? 그때 준환이랑 했었어. 그거 언제 얼마 안 됐을 때 그 방학 전에 왔어. 그때는 안 잤거든 잘. 시끄럽게 떠들기나 했지는 잘진 않았지. 준환이 보고 있어. 갑자기 옆에 앉아 유홍이가 쟤는 어디 이러고 있나 저런 표정이 짓고 앉아있고 전혀 대꾸도 안 했어. 내가 여기 앉았어. 그날 내가 뒤통수 때렸잖아. 말안 들어. 뭐 하고 있나 모르겠다. 사람이 됐을까? 걔 최대적은 게으름이었지. 걔 숙제를 안 해먹는 책임이 그냥 깨끗하고. 남다가 지쳐 나간 것 같아. 맨날 남겼지. 수학 3학번인데 3학이 2학기 과거든. 에휴. 아, 저 공부의 최대적은 게으름이었네. 니네 본인 스스로 알잖아. 그냥 내년 되면은 진짜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살아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안 게으르게 살아야지가 중요한 것 같아. 그것만 깨도 지금부터 진짜 잘하게 돼. 그러니까. 저 게으름과 싸워야 돼. 니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갑자기 준환이를 디스했네. 들어와 일은 없습니까? 자, 하자. 어쨌든 졸지 마세요. 그러면 식을 바꿨지? 그럼 여기에다가 2, 3, 4, 5 땡땡땡 대입한 거 쓰자고. 자, 2 대입했어요. 그럼 1 곱하기 3이지? 3 대입했어요. 2 곱하기 4죠? 4 대입했어요. 3 곱하기 5가요? 자, 일부러 나눠 썼어. 그럼 약분되는 규칙성이 우변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3, 3, 2 날아가는 건 이해됐죠? 계속 날아가는 건 이해됐죠? 싹 다 날아가는 규칙성 생기겠네. 그럼 맨 마지막에 뭐까지 대입했어요? n까지 대입했으니까 저기 써있는 n 곱하기 n분의 그대로 써주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되겠지? 자리가 없다. 그래서 약분되면은 바로 앞에 있는 n이랑 n-1이 날아간다고. 자, 살아남은 거 누구 살아남았어? 2분의 1하고 n분의 n 플러스를 살아남은 거야. 자, 우변이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자, 그래서 최종식은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a1분의 an 남은 거죠?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이 살아남은 거지. 내가 찾고 싶은 건 an이잖아. 자, 그럼 a1번이 5라고 했으니까 넘겨서 통분해주면 답입니다. 계산해주면 답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2n분의 5의 n 플러스 1이냐? 네. 자, 이렇게 되죠. 자,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자, 내가 써준 이 주황색 글씨가 중요한 거야. 일일이 나열한 다음에 변경 곱해가라. 언제? 이런 식의 점화식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알겠습니까? 공식의 의존도가 떨어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살을 좀 덧대보자. 사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온 게 고3들한테 떠드는 내용도 좀 준비를 했어. 왜 그러냐면 가볍게 그냥 에피타이저로 좀 맛만 보고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좀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좀 니네들한테 미리 한번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한두 개만 좀 끄집어 왔어요. 실제로 우리 내가 여기 이따가 써주는 예제들은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야. 물론 한 10년 됐어. 8년? 아니 몇 년 됐지? 좀 됐어 어쨌든. 꽤 됐어. 자, 근데 이해할 수 있다. 늘 얘기하지만 요즘 나오는 문제집에 있는 심화 문제라든지 실력 문제들은 과거 수능 기출 문제 또는 모의고사 문제가 많아. 책에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야. 되게 웃기죠. 선생님이 다 보면 이거 옛날 수능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야. 니네 문제집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자, 보자. 살을 더 뗀다고 했지? 점화식인데 치환을 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살짝 어려워지는 거죠. 야, 그럼 기본 아이디어부터 생각해볼래? 니네 다항식 같은 거 계산할 때 치환 왜 있냐? 계산의 편리성 때문 아니었냐? 그럼 그것도 있고 중요한 거 뭐냐면 치환을 하면 복잡한 식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치환을 하니까 우리가 이미 다뤘던 식의 모양으로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야, 대표적인 거 생각해봐. 보기차식 기억나냐?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니까 2차 공정식이잖아요.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고. 물론 얘 너무 간단하긴 해. 어쨌든 치환의 목적은 간단한 풀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치환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점화식의 형태로 접근하겠다는 게 치환의 목적이란 말이야. 내가 앞에 써준 그 내용들에 해당되는 거야. 자, 알겠나요? 그래서 치환해서 뭐를 한다? 기본 점화식의 형태로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치환의 목적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간단한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분석하자. 잘 봐봐. 이렇게 생긴 점화식이 있는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치환을 할 거야. 자,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치환을 하는데 치환은 원칙적으로 공통 부분 아니냐? 얘는 식은 식이지만 수열에 의한 점화식이란 말이야. 그럼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형태인 거에 대한 연관성을 부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AN분의 1을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의 이름을 한번 써봤어요. 치환한 거죠. 그러면 AN분의 1하고 AN 플러스 1분의 1하고는 넘버링상 봤을 때 얘가 하나 더 큰 거지. 맞니? 그러면 얘가 BN이었으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르는데? N 플러스 1번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B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구나 라고 분석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딱 치환을 한 거 다음에 원래 있던 걸 그대로 딱 써봤더니 얘는 익숙하죠? 뭐예요 이거? 등차 수열이지? 야, 기존 항에다가 숫자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졌어. 등차잖아. 맞아? 자, 그럼 치환했더니 무슨 수열로 탈바꿈했어요? 등차 수열이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내가 지금 쓴 거는 치환한 식이 등차인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 N이거든. 야, 생각해봐. 내가 분명히 치환을 뭐를 치환했지? AN분의 1분의 아니 AN분의 1을 치환했죠? 뭘로? BN으로. 야, 이건 알죠? 이건 알죠? AN하고 BN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지? 무슨 관? 역수가 등차네? AN 입장에서 봤을 때 역수가 등차네? 그럼 원래 수열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했어? 이것도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긴 했는데 수업을 했었죠. 조화 수열 기억나냐? 이름만 기억나냐? 그럼 됐어. 알겠어요? 역수가 등차인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의 분석 AN은 역수관계니까 이 녀석은 조화 수열이구나. 자, 이거 해석하는 게 요 단원의 핵심이란 말이야.
자, 됐죠? 근데 어떻게 분석했어요? 치환해가지고 분석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저거에 대한 예제는 아니고,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아까 내가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푸는 거야, 지금. 내가. 자, 첫 번째 항이 2인데요. 자, 이런 점화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찾아봐. 이 단원의 처음 목적은 뭐라고? 점화식 분석해서 일반항 찾는 거야. 자, 알겠죠? 졸리면 잠깐 해가지고 세리가 보이게 나오네. 참, 졸리면 깼냐? 준환이 얘기하니까 잠겠냐? 네. 내가 맨날 놀림 받았잖아. 황석빈이랑 싸우고. 내 앞에 쌍욕하고. 네. 영상에 다 녹화돼 있어. 있어요. 그럼 니네가 영상이 지금 200 몇 개가 올라가 있는데. 사람이. 찾아보면 다 있지. 언제 찾아? 자, 하자. 자, 얘는 더하기 된 게 숫자가 아니라 식이죠? 그럼 나 요즘 의심해야 돼. 저랑 좀 달라. 마찬가지로 치환할 거야. 똑같이 해볼 거야.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마찬가지로 BN으로 치환할게요. 자, 그럼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인 거니까 B의 n 플러스 1번째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뒤에 뭐가 더해져 있냐면 숫자가 아니라 식이 더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개차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알겠어요? 그래서 B에는 개차야.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 Bn을 먼저 찾아보자. 그러면 개차수열 이번에 공식을 쓰자. 나열하는 거 말고. 자, 그래서 B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까지 뭐를 여기다가 뭐 써준다고 했죠? 여기 뒤에 붙어있는 거. 그래서 이 n이 아니라 이 K를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변형을 하자. 내가 치환한 건 뭐였어? A n분의 1을 Bn으로 경량한 거잖아. 자, 이거 정리하고 그냥 계산할까? B1번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B1번이면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잖아. 그럼 A1번이 아까 2였지. 그럼 B1번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겠지. 치환한 거야, 치환한 거. 자, 그래서 B1번이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시그마 공식 쓰면 되죠? 2 곱하기. 자, n-1번까지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니? 그래서 통분해서 정리만 해주면 일단 BN이 만들어져요. 내가 지금 계산한 건 뭐예요? BN이죠. 그러면 이게 BN 원래 치환하기 전이 AN분의 1이었잖아. 따라서 진짜 AN은 어떻게 계산해? 역수 치환을 당해요. 아니 이런 거를 공식화해서 어떻게 외우냐고 다 써봐야 된다는 거야.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일반항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라는 거다.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잘 봐. 조금 응용이다. 지금 거의 응용이야. 잘 봐. 점화식이 이렇게 줘야 되겠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조금 어려워. 잘 봐. 치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얘를 BN으로 왜 이러냐? 얘를 BN으로 만약에 치환해다 쳐보자. 그럼 얘가 BN 플러스 1의 의미를 가질 수 있나요? 단순해.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한 게 이거잖아.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의미가 똑같은 거야. 그럼 일로 와봐. 얘가 BN이라고 했다면 얘가 BN 플러스 1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지. 생각.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 이거죠. 근데 여기다가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은 n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n이 와버렸잖아. 그럼 얘는 b의 n 플러스 1의 의미를 못 가져. 그럼 얘는 치환이 안 돼. 자, 알겠어요? 아, 얘는 좀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치환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정말 초딩스러운 생각 한번 해봐. 야, n 플러스 1이 일로 이쪽 자리로 와버리고 여기는 n이 이쪽 자리로 와버리면 여기는 다 n이잖아. 여기는 다 n 플러스 1만 있는 거잖아. 그럼 뭔가 좀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 있는 n을 우변으로 여기 있는 n 플러스 1을 좌변으로 옮길 수 있는 뭔가 시계 조작을 해보겠다는 건데 뭐 하면 될까요?
양변을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봐봐. 이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아까 말한 조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겠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n 플러스 1분의 a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얘는 약분되잖아. 그래서 n분의 a, n이 되고 이게 자, 얘는 그냥 막 써야지.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 치환할 수 있나? 를 봤을 때 이것 자체를 bn이라고 한다면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한 게 여기 그대로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b의 n 플러스 1번째구나 라고 분석이 가능해요.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써있는 식까지 그대로 써주면 이건 무슨 구조야? 식을 더해서 다음항 만들어졌으니까 개차수열이야. 위에 거랑 그 다음 거 풀이가 똑같아져. 아주. 자, 알겠습니까? 자, 풀이 다 해줄게.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하자. 자,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bn을 만들고 싶어. 자, 개차수열이가 따로 안 썼어요. bn은 b1번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자, 아까 식에 뭐가 만들어졌지? 요거. 자, 그래서 어떻게 써요? k에 k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개차수열이구나 라고 탁 바로 공식에 때려 넣은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항 찾아. 아까 뭘 치환했어요? bn은 이거였잖아. 그러면 n에다가 1 대입한 걸 찾아야 되니까 1분의 a1이죠? 근데 a1이 2였지? 그래서 b1은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자. 이거 분수꼴 시그마 기억나냐? 이거 어떻게 했어요? 부분 분수 바꿨다. 기억나냐? 부분 분수 뭐였어요? b-a분의 1에다가 a분의 -b분의 1이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바꾸는데 잘 보시면 얘 빼기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1이지? 1 분모가? 그러니까 안 써도 돼. 그럼 남은 걸 뭐만 쓰면 돼요? 한번 쓸까요? 그러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분수꼴 돼 있는 거 무조건 부분분수 하시고 일일이 나열하면은 약분되는 규칙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이거 우리 좀 해봤던 거야 사실. 1부터 대입해봐. 2 대입해봐. 기억나냐? 3 대입해봐. 약분 어떻게 돼요? 분수꼴은 무조건 약분되는 게 살아남는 게 대칭성을 이룬다고 했다. 제일 앞에 거 살아남았지. 그러면 반드시 뭐가 살아남아? 제일 끝에서 첫 번째 항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n-1까지 대입이잖아. n-1이야 n-1. 그래서 n-1 마이너스 n분의 1 b죠? 대입한 게. 그럼 이게 날아간다고. 제일 끝에 거에서 첫 번째가 살아난다. 됐냐? 그게 시그마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쓸게.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됐나요? n-n분의 1. 잠깐만. 이거 숫자를 내가 잘못 썼나 보다. 잠시만요. 아까 내가 이거 계산하다 지웠구나. 첫 번째 항이 아까 2가 아니라 1이라고 내가 썼다. 미안해. 내가 이거 2번 이제 첫 번째 항 갖고 풀었네. 자, 이것만 고치면 된다. 자, 여기서 고칩시다. 상관은 없는데요. 자, 여기다가 1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자, 왜 1이야? a1이 1이었어요. 그러면 1분의 a1이니까 1분의 1 되는 거죠. 틀기 내가 여기 아까 해줬어. 내가 지금 계산하다가 지워버렸네. 자, 그래서 여기가 1이 돼. 자, 됐지? 그럼 바꾸면 n분의 2n-1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지금 찾은 건 뭐예요? bn이잖아. 자, 그러면 an을 찾으면 아까 bn이 어떻게 됐어요? n분의 an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쓸까 여기다가? 이 녀석 자체가 n분의 an이었잖아. 됐니? 근데 이거 약분되면 답이야. 됐죠? 그래서 2n-1이구나 라는 게 만들어진다. 자, 됐죠? 다음 거 합시다. 그러면
자, 교육과정상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하는 거는 빠졌다고 교육과정 평가원에 나와 있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응용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직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종류만 좀 얘기를 해드릴 거야. 자,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그냥 여러 가지 점화식인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파트를. 자, 그럼 잘 봐라. 많이 안 됐어. 몇 개만 한 3개 정도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점화식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a n 플러스 1 이 p 곱하기 an 더하기 q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빨간색이 점화식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내신 문제로서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면 특징적인 게 너무 많고 분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좀 강조를 해놓고 여러분들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필기 해놓으시고, 자, 얘는 그냥 바로 한번 풀어보자. 잘 들어라. 수열은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중요봐. 잘 봐라. 자, 요거 보고 점화식 한번 세워버려. 일반항 한번 세워버려.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사실 처음이니까. 그러면 원초적인 방법을 하는 거야. 뭐예요 그러면? 일일이 대입해서 나열하는 거야. 알겠죠? 처음 공부는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야.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공식만 해요? 그런 거 없어. 자, 잘 들어. 한 3가지 아이디어까지 얘기하고 쉴 거야. 이건 이제 재미난 부분이 많이 있어. 자, 첫 번째 풀이는, 자, 과거에는 이게 교과서적인 풀이였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교과서 풀이가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그냥 나열이야. 그런 거 없어. 자, 그래서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 항은 1인 걸 아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해가지고 a 두 번째를 찾을 거잖아. n에다가 1는 거다. 그럼 1는 거다. 그럼 2분의 1에 a1 플러스 1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a1이 1이었으니까 얘는 2분의 1 플러스 1이지. 자, 근데 더하지 않을게. 뭔가 규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자, 그러면 2 대입해볼게. 2 대입하면 a2 플러스 1 되죠. 잘 들어. a2가 위에 써있지. 대입한다? 항상 분배 법칙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플러스 1이지. 뭔가 있어. 아니다. 이게 찾는 거야. 공식이 어딨어. 하나만 더 해보자. 헷갈리네. 자, 2분의 1에 a 3번 더하기 1이지. a 3번 위에 있지. 그럼 2분의 1 분배네. 맞니? 졸지 마세요. 졸리면 써있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졸지 마. 졸다가 뭐 의미가 없어. 해봐. 2분의 1 플러스 1. 그럴 거면 찜질방 가서 자라고. 여기쯤에. 졸지 마. 졸리면 써있으라고. 써있는 게 힘들어. 졸지 마, 절대로. 집에서 개념 노트 쓸 때도 좋냐? 아니죠? 아, 그래? 설마 그러지 않겠지. 딴반 애들이 그랬는데 선생님은 인강 최적화된 강사인데 유튜브에 나오는 게 어울린대. 여기서 떠드는 거. 인강에 진출하네. 어? 걔네가 봐요. 내가 하는 건 다 보지. 니네처럼 똑같이 취급해. 니네 개념도 써서 얘네 개념도 써서 갖고 오잖아. 딴 반도 똑같이 해. 니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중1도 그렇게 하고 있어. 제가 저희가 쌤이 가르치는 애들 말고 다른 애들 하는 거예요. 딴 반 애들이 내 걸 보냐고? 네. 보는 애들도 있대.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검색하다 보면 내가 그냥 뜯어요. 2학년 애들이 이제 특히 딴반 애들이 이제 뭘 부끄러워서 왜 했어 했더니 그냥 뜨길래 했대. 보냐 했더니 안 본대. 뭐 할래 했더니 어떤 애는 알림이 자꾸 뜨니까 취소해버렸다고 하는. 알림만 끄지 왜 그러니 했더니 귀찮아서. 뭐 그러더라고. 어쨌든 잘 봐. 자, 3까지 대입한 거죠? 그러면 규칙 찾아보자 얘들아. 등기수열 같아 보이죠? 잘 봐라. 이거 한번 볼래?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치면은 2분의 1 곱했지? 2분의 1 곱했지? 2분의 1 곱했지? 더했지? 그럼 등기수열 합이지. 규칙 끝. 그럼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개일 때 4개 더했잖아. 3개일 때 3개 더했잖아. 땡땡땡. A n번째 항이면 n개 항 더합니다. 자, 분석 끝났죠? 됐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등기수열이라고 분석했잖아. 자, 그럼 공식에다가 때려넣으면
답이지 뭐.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거잖아. 항의 개수 n개예요. 그래서 1 - r분의 첫 번째 항 1이니까 안 쓰고 1 - 공비의 항의 개수가 몇 개? n개잖아. 됐죠? 자, 그래서 2번 뭐 번분수 처리해주면 답이죠. 자, 이렇게 찾는 거라. 내가 한 게 뭐예요? 1번 항 찾은 거예요. 자, 이게 교과서적인 풀이야. 니네한테는 이게 더 이제 중요해진 거지. 알겠죠? 할 일이 나열했잖아. 오늘의 컨셉은 노가다 계산이야. 쭉 수업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등을 해서 뭔가 패턴을 찾아보자. 근데 그 패턴이 뭐가 돼야 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패턴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닌 거는 풀기 힘들어. 나중 과정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게 교과서적인 풀이고 문제집 풀이가 좀 독특한 게 있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외워야 된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계산 과정상에서의 테크닉을 좀 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잘 봐라. 이거를 쓸게. 어디 갔어? 이거. 자, 이것도 되게 유치원스러운 생각이거든. 잘 봐. 자, 여기 플러스 1이 있었죠? 그럼 잘 봐라. 이게 만약에 없으면 무슨 수열이냐? 이전 항에다가 특정 숫자 곱해서 다음항이 만들어졌잖아. 등비지. 맞니? 얘가 없으면. 근데 얘가 있으니까 등비가 안 된 거잖아.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생각. 이 녀석이 안 나오게끔 뭔가 식을 조작해볼 수 없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한 거야. 얘가 뒤에 때 플러스 꼬랑니가 안 붙은 게 안 붙게끔. 얘가 마치 없는 형태처럼 돼도. 근데 원식과 원식과 다른 식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2분의 1이 공비 역할을 했잖아. 얘가 없다니까. 그래서 얘도 2분의 1 곱한 걸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도 뭔가를 써주는데 잘 보세요. 뒤에다가요 뭔가를 이렇게 더해요.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은 숫자를 더해요. 만약에 저런 형태로 조작이 된다면 저건 등비 맞나요? 잘 들어? 그리고 이거 하나 써있구나.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둘 다 식이 아니라 숫자야. 숫자. 야, 내가 왜 저렇게 바꿨는지 의도를 이해해야 돼. 이거를 bn이라고 한다면 응? 이거는 b의 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니? 되지. 이거 숫자라고 했다. 그럼 n을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그냥 숫자야, 숫자. 그러면 n에다가 n 넣었으니까 n 플러스 1 넣은 거 그대로 따라오면 규칙성이 성립하거든. 그럼 만약에 이 식의 형태로 조작이 가능하다면 저 녀석이 전체 식이 등비수열의 구조를 갖게 돼 있어. 왜? 2분의 1 곱해서 다음항 만들어지죠. 치환 개념 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치환 왜 한다고? 기존에 있는 식의 형태를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원식과 변형한 식이 다른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냥 암산하자. 2분의 1 곱하기 a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변에 2분의 1 곱하기 네모지. 좌변에 네모 있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네모죠. 맞냐? 그 마이너스 2분의 네모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원식과 의미가 똑같아지겠죠. 자, 이 얘기하고 싶죠. 이거 좀 암기해야 돼 사실. 우리 교재에도 문제 있어요 이거. 알았죠? 자, 그러면 방금 말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네모가 저기 있는 1이 돼야 된다 했잖아. 자, 그럼 네모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자, 빨간 네모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됐냐? 그럼 원식과 똑같아지고. 그러면 원식과도 똑같아지고 치환했을 때 등비 수열의 의미까지 가져간 거죠? 가져. 그러니까 변형 방식을 좀 암기해야 돼. 자, 됐죠? 됐다. 쓰자. 등비라는 거 우리 바로 캐치했어. 자, 그럼 B에는 첫 번째 항부터 계산해야죠. 공비는 2분의 1인 거 알죠? 자, n-1승 여기 써주면 되겠지. 됐니? 그럼 첫 번째 항 어떻게 찾을래? 치환한 게 이거 네모잖아. 자, 이쪽 밑줄 친 거잖아. 그러면 A 1번 마이너스 2죠? A 1번 어딨냐?
자 1이구나. 그러니까 1 대입한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느냐? 그래서 B1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자 근데 내가 찾는 건 AN이잖아. B에는 AN 마이너스 2였지? 그럼 이게 원래 AN 마이너스 2구나 라고 해서 실제 AN번째는 자 2만 넘기면 답이 나오나요?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니까 바로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아까 계산한 거랑 답이 똑같이 나온다. 자 알겠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자 지금 써주는 건 답을 내는 계산 테크닉이 아니라 숨어있는 아이디어거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수학학 끝나고 수원하니까 수학 상하 빈약한 부분 나올 때마다 내가 참 잔소리를 많이 했잖아. 그치? 또 그 얘기 좀 할 거야. 마지막 수업은 아니고 마지막 단원이니까. 잘 봐라. 아이디어 얘기하는 거고. 제발 좀 한 명이라도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식의 아이디어를 분석해볼게. 아까 내가 여기 썼다 지운 그 글씨에서 의미가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쓸 거야. 잘 봐. A n 플러스 1이 2분의 1 an 플러스 1이라는 점화식이 주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럼 의미 해석을 이렇게 할 거야. 야, 수열은 함수랑은 다른 의미라는 건데 수열을 함수처럼 분석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분차 등비 때 다 얘기했다. 얘도 그게도 해. 자 이런 거야. 단순해. 야, 니네 y값 찾으려면 x에다가 뭔가 대입해서 결론을 도출해냈잖아. 1 대입해가지고 a 2번 찾고 2 대입해가지고 a 3번 찾고 과정이 어때? x 정의역에다가 뭔가 대입해서 공역값 중에 치역 찾아내는 거랑 뭔가 비슷하지 않나? 뭔가 대입해서 새로운 값 찾는 과정. x값 대입해서 y값 찾는 과정이 좀 비슷하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분석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an 플러스 1 자리에다가 y라고 쓰는데 fx라고 쓸게. fn이라고 쓸게. 그럼 대입할 수 있는 게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x라고 쓰지 않을게. 그러면 2분의 1 n 플러스 1이라는 n에 관한 1차 함수 스타일이 만들어져요.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1차 함수는 아니야. 알지? 자연수밖에 못 넣거든. 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fx면 2분의 x 플러스 1 요 의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봐봐라. n에다가 1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 대입하면요 아까 쓴 거야. 2분의 1 a 1번 플러스 1 아니냐? 맞죠? 아까 숫자 계산했죠? 근데 함수의 의미로 분석하게 되면은 잘 봐. 원래 fn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a 1번을 대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a 2번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냥 f a 1이라고 하면 되잖아. 맞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a 3번은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 한 두 줄, 세 줄 썼는데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면 니네 큰일 난 거야. 알겠어요? 아까 썼던 거랑 수식은 똑같다니까. 숫자만 안 쓴 거야. 잘 봐. 답 내겠다는 게 아니라. A 2번 위에 써있지? 여기에다가 A 2번을 대입해야 되는데 A 2번이 F A 1번이라고 해.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할래? 원래 식에다가 FN이라는 식에다가 이거 대입했는데 그거 대신에 이거 쓴 거야. 그럼 뭐예요? F 합성 F인 거 알겠어요? 원래 F2 A2를 대입한 거잖아. X 자리에다가 A2 대입한 거잖아. 자, 함수 아이디어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A2가 F A1번이라고 했으니까 F 합성 F A1번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합성 함수야 이거. 그래서 알겠어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옛날에. 근데 니네는 이게 심화에 있어. 자, 그럼 똑같아. 자, 그럼 원래 A 2번이었고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3번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하면은 F 합성 F A 1번이 된다. 됐니? 이거 그냥 우리 F의 n승 추정하는 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었다. 지수처럼 썼는데 이게 두 번 합성의 의미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얘는 F 3개짜리 A1이구나. 그럼 규칙성이 만들어지네. AN은 4일 때 3개고 3일 때 2개니까 하나 모자라지. 규칙 찾는 거야. 그래서 FN-1번의 A1이라고 이렇게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어.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합성함수라는 거지. 합성함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 내가 제일 강조한 거 뭐예요? 그래프. 자, 그래프까지만 하자. 이게 그래프 분석할 수 있다고. 자, 이것도 기억나야 돼. 잘 봐라. 아까 쓴 게, 자, n에 관한 1차 함수 스타일이라 그랬죠? y절편 1이다. 기울기 2분의 1이다. 그치? 좀 크게 그릴게. 한 칸이 1입니다. 자, y절편 1이니까 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얘가 FN이야. 맞습니까? 이거? 했던 겁니다. 잘 보세요. 한 칸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1번은 어떻게 계산해? 아까 A1번이 1이었어. 아까 지워버렸다. A1번이 1이었어요. 그럼 A2번을 그래프에다가 표시해볼게요. 그럼 A2번이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원래 FN이라는 함수 스타일에다가 정의역 자리에다가 대입한 거잖아. 그럼 이걸 대입해서 만들어진 Y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A2번이 되는 거야. 기억납니까? 자, 써줄게. 자,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대로 Y축 방향으로 꺾으면 이게 A2번이라고. 기억나니? 그럼 A3번 어떻게 찾았어? 합성함수라고 그랬잖아. 원칙적인 풀이 이랬죠. 내가 여기에다가 무슨 라인을 그었는데 기억나냐 혹시? 여기 있는 A2를 잘 들어. 합성함수 할 때 먼저 나오는 함수, 나중에 나오는 함수 기억나냐? 근데 말해놓고도 뭐하나. 먼저 나오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나오는 함수의 정의역하고 똑같았지. 그럼 이게 나중에 나오는 함수, 먼저 나오는 함수의 치역이야. 합성을 하려면 그 다음 거에 합성을 하려면 정의역으로 내려와야 돼. 그럼 여기 있는 A2를 정의역으로 내리기 위한 보조선이 뭐였어? Y는 X였죠? 대칭시켜야 되니까 반드시 이거 그려야 돼. 기억나니?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계속 표시한다. 여기 있는 A2를 정의역으로 내려. 여기 A2가 뭔지 모르겠지만 위치하는 거야. 그럼 A3은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에서 다시 그래프 쪽으로 쭉 가가지고 대입했을 때 여기 Y값이 A3번이 되는 거지. 합성함수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빨리 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냐면 지름길 가는 아이디어가 있겠죠. 자, A3번을 빠르게 찾고 싶어. 그럼 이렇게 했었습니다. 스타트점이 A1번이겠지, 당연히. 그럼 일단 무조건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래프로 딱 레이저를 쏴. 그럼 얘가 반사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반사되지 않고 Y축으로 꺾으면 A2가 되는 거고 A3번을 찾으려면 반사를 한 번 시켜. 어디까지? Y는 X까지. 그럼 거기에서 다시 그래프 쪽으로 또 반사를 시켜. 그럼 두 번째 만났죠. 그럼 두 번째 만났을 때 Y축으로 꺾으면 그게 A3번이 되는 거였어. 그럼 A4번을 빨리 찾아볼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Y는 X로 튕겨나가고 그래프 쪽으로 레이저를 쏴서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꺾으면 그게 A4번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해서 세 번째 맞는 거가 A4번 된다라는 것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점화식에서도 함수의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자, 근데 해보니까 과거에 했던 내용을 좀 알고 있었으면 막 되게 심오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야. 물론 이거는 고3들이 풀었던 거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이 정도는 좀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해본 거예요. 복습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 합성함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보다 그래프 잘 그려야 된다 했잖아. 세 가지 뭐였어? 절대값, 가우스, 합성함수 그래프. 세 개는 누구보다 잘 그려야 된다고 했지. 자, 기억나죠? 자, 그래서 한번 포함해서 해본 겁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한 3개 정도만 더 하면 돼요. 자, 다음 얘네들도 교육과정상에서는 빠진 내용인데 응용 파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한 3개짜리 점화식은 지금 처음이지? 자, 얘가 좀 정형화된 패턴으로 나오는데 PQR의 값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3개 더한 게
0인 경우는 쉽게 정리할 수 있어. 자, 이 아이디어만 이해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자 이게 P다 3개 더하기 0이라는 얘기는 Q 자체가 Q는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라고 정리가 되죠. 그럼 그거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대입해서 식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떤 변형이 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Q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을 대입했어요. 이거지? 그치? 야 그럼 잘 봐라. 이거 분배 법칙이 되거든. 그리고 P랑 P가 있으니까 P로 묶을 수 있고 R이랑 R이 있으니까 R로 묶을 수 있어. 묶어볼게 얘들아. 묶으면 P에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를 이항해서 정리할게. 자 R 문자에 있는 두 숫자를 이항한다고. 그러면 R로 묶으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1 되는 거 이해됐어요? 바로 했어. 자 그럼 치환한 아이디어가 또 되는 거야 얘들아.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N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아이고 좀 넘기고 나서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니. 자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자 이거를 P를 넘깁니다. 그러면 P분의 R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할게요. 이거 전체를 치환했어요. 그럼 얘는 B N 플러스 1의 의미를 갖나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각각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게 B의 N 플러스 1이라는 새로운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P분의 R은 어쨌든 숫자잖아 숫자. 그럼 숫자 곱해서 다음항 만들어지니까 B에는 뭐예요? 등비. 아까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변형하는 아이디어가 좀 다른 거야 아까랑. 자 알겠습니까요? 그럼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고 얘들 의미 부여 좀 하려고. 나 일부러 준비한 거거든. 수학 4학 때 공부했던 거 다 까먹었잖아 얘네. 기억을 좀 떠올리게 해주려고. 잘 봐. 예제 풀면서 얘기하자. 3회 자 조건이 이래요. 자 그럼 더하는 게 잘 봐라. PQR의 의미를 갖는 게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더하면 빵이지. 그럼 이 패턴 무조건 어떻게? 가운데 숫자는 하고 정리. 자 그럼 가운데 숫자가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인 거지. 이항했어. 바로 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통째를 마이너스 3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꿔. 자 그럼 쓸게요. 당연히 저 모양이 돼. 자, 3으로 묶어. 전개한 다음에 그러면 A N 플러스 2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안 썼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숫자를 잘 봐라.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럼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저거랑 비교해. 순서가 어때? 뺀 게 항상 다음 항에서 이전 항 빼는 거야. 그럼 얘는 순서가 거꾸로 뺐지. 그럼 의미가 단통하지.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1로 묶어야 된다. 좀 차이가 있지. 자,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아까랑 똑같아. 이거 B이라고 생각하면 N 플러스 1 대입한 거니까 이거 B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쓸게요. B에 N 플러스 1이 3 넘겨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BN입니다 라고 바로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자 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바로 그냥 하자. 원래는 치환한 거 써야 되는데 아까 치환한 거 많이 해봤으니까 BN을 바로 계산하겠다고. BN 이거 치환한 거지? 그래서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입니다. 잘 들으세요. 조금 복잡할 수 있어. 어떻게 되냐면 BN이 뭐라고 했어? 등비 수열이라고 했잖아.
첫 번째 항부터 찾아야지. B1 곱하기 공비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에 n-를 쓰니면 B1 계산해야죠. B1은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잖아. 그럼 A2-A1이니까 3이다. 자, 이해됐어요? B1이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승이라고 정의가 딱 되고, 그럼 분석하자. 결국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낸 거는 얘가 A입니다잖아요. 내가 찾고 싶은 건 AN이야. 알겠어요? 그럼 노란색만 분석해봐. 무슨 뜻이지? 이웃탄항을 뺐지. 뭐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아까 뺀 거 2개밖에 안 했어요. 식이야? 숫자야 밖에 없었지? 숫자면 등차고 식이면 개차라 그랬어요 아까. 알겠어요? 그럼 식이잖아. 개차야. 누가? AN 자체가 개차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분석 바로 끝났단 말이야. 아, AN은 개차야. 자, 따라가지 않고 그냥 공식에다가 바로 대입하자. 그럼 AN은 첫 번째 1이죠. 자, 한번 쓸까?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저기 있는 식을 통째로 쓰면 됐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 아이고, K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A1이 1이었고, 자, 시그마 곱해전, 3 곱해전 이걸 앞으로 잡아 빼도 되잖아. 됐니? 그럼 3을 앞으로 잡아 빼면 여기 있는 게 의미가 뭐예요? 야, 시그마 공부한 거 지금 기억 좀 해봐. 이거 뭐야? 지수꼴이잖아. K가 지수 있잖아. 어떻게 했어? K에 관한 지수꼴 1차식, 2차식, 3차식까지는 공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의 식의 형태는 시그마 공식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일일이 나열했어요. 그죠? 공식이 없다니까? 그럼 얘는 공식이 있어. 어떻게 했었냐고. 헷갈리면 써봐. 3은 묶어냈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면 다 나열해봐. 그게 답이야. 니네가 경험이 많이 없잖아. 그럼 1 넣어봐. 저 어떻게 돼요? 아, 1 넣으면 이 명승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1승이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그럼 3분의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죠. 뭐야? 공비?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첫 번째 항 1인 등비수열의 합이지. 아, 이거 찾아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빨리 찾는 공비랑 첫항 빨리 찾는 공식도 얘기해줬는데 아니어도 돼. 처음에는 시험 볼 때만 배우고 이렇게 써서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야. 나열하는 게 최고 처음이자 끝이라니까 수열은요. 자, 그래서 첫항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등비수열이구나. 그걸 여기다가 합공식을 쓰겠다.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항 아까 1이었지? 안 쓸랜다. 1 마이너스 3분의 1에 뭐야? 항의 개수 몇 개예요? n-1개죠? 맞냐? 그래서 여기다가 n-1 대입하면 된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한번 정리할 것도 없어. 자, 됐지? 그럼 이거를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수학 상황 중에 내가 무슨 얘기 꺼낼까 보십시오. 자, 다른 풀이가 아니라 그냥 다른 관점인가요? 자, 주어진 어디 갔냐? 요 식을 잘 보세요. 쟤를 a n 플러스 2는 하고 한번 이 항에서 정리해 볼래?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넘기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3이죠? 뭐가? 3분의 2 a n 플러스 1 더하기 a n 되는 거 이해됐니? 이런 거 언제 봤지? 기억을 떠올리게 해줄까? 이건 봤냐? 어디서 본 거 같습니다. 언제 봤어? 현진은 언제 봤어? 무슨 도형에서 하는 도형에서 했어요. 그래. 아, 이거였냐? 언제 했어? 수 상이었나? 상이었어요. 그래. 상원이만 하지 뭐.
여기 1이 있지? 여기 2가 있지? 여기도 2가 있고 여기 1이 있네. m 플러스 n m n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얘가 x2고 얘가 x1이면 뭐였냐? 내분점 공식이죠. 알겠냐? 자, 그래서 이 식에는 내분점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 모의고사 아이디어야 이거. 니네도 할 거야 이거. 알겠지? 자, 그래서 내분점 아이디어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까지 좀 분석을 해야 돼. 그럼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잖아? 그럼 답이 정말 편해. 아까 막 겁나 계산했잖아. 이걸 답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잘 봐. 만약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잘 보세요. 자, 일반항 찾겠다는 게 아니라 분석만 해보자. 일반항 찾는 건 니네가 한번 해봐.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또 특별히 하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a n 플러스 2는 하고 한번 정리해봐. 그럼 얘는 나눌 게 없지? 1이잖아 계속. 그러면 3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a n이죠. 그럼 위에 거를 한번 해봤으니 눈치가 있으면 3 마이너스 2로 바꿔야지.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외분점이지? 그래, 얘는 외분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점화식이 내분점 또는 외분점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알겠죠? 수능 개념이야 나중에. 자, 그럼 이걸 알면 뭐가 좋을까요? 보세요. 원래 수열이라는 건 나열해가지고 규칙성을 찾고 필요한 넘버링의 항을 찾고 이런 게 핵심인데, 만약에 내가 이걸 따서 분석했다. 외분점 그림이나 오랜만에 그려보자. 자, A1이 1이고여서 바로 여기다가 A1을 쓸게. 그 다음에 A2가 3이래. 그럼 한 칸이 2짜리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외웠잖아, 우리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분석하는 거 어떻게 했냐? n-n분의 mx2-nx1이었다, 공식이. 그러면 분석하는 거 우리 어떻게 했죠? m 대 n인데 방향이 중요했지. x1이라는 점에서 x2라는 점까지 m 대 n으로 외분이었어. 시작점이 x1번이었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a1번째 아니야? 아니, a-n번째 아니야? 그러면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이웃하나이잖아. 맞나? 그럼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그랬지. 그럼 외분점 관계에서 봤을 때 얘랑 이웃하나이잖아. 그럼 가치가 뭔지 알겠어요? 무슨 외분점이냐면 얘와 얘를, 자, 다시 말하면 a-n하고 a-n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m 대 n으로, 여기서는 3대 2겠죠? 3대 2로 외분하는 점에 있는 숫자가 그 다음 숫자라. 알겠어요? 기존의 두 숫자를 알 때 그 녀석을 3대 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거야, 수열에서. 자, 그럼 찾아. 할 수 있다고. m, 자,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시작점이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맞나? 그러면 3대 2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3대 2죠? 세 칸, 두 칸, 세 칸 갔다가 두 칸 이렇게 빽 했을 때 여기 턴한 지점이 외분점이었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여기가 3대 2 외분점이고 그 녀석이 뭐다? 다음 숫자인 A3번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한 칸당 얼마였어? 2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 2, 4, 6 더하는 거죠? 그럼 7이 되는 거야. 1에서 7, 6 더한 거니까 7이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찾아보자. 4번도 찾아보자. 그럼 4번은 누구랑 누구 갖고 해야 돼? 2번하고 3번 갖고 3대2 외분점 찾는 거야. 넘버링.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턴한 지점이 뭐가 되냐면 새로운 외분점이 되는 거지. 그럼 그게 그 다음 숫자인 뭐가 되는 거냐면 4번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이번에 계산해보자. 야,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4냐? 그럼 4를 3번, 여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 4를 3번 더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12를 더하니까 1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계산을 해도 되고, 아까 내가 지운 것처럼 계산해서 일반항 찾은 다음에 대입해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풀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일반항을 찾으세요는 사실 내신 문제에서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근데 일반항 찾으세요가 사실 알게 해보니까 계산이 좀 복잡했잖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수능 문제는 의외로 계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안 나와. 비중이 낮은 것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럼 보통 뭐를 많이 물어봐? 이 논리과정.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얘네가 고2, 고3 때 하는 거야. 이런 거 패턴 파악하고 분석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 이전에 모의고사 기출된 문제, 뭐 수능 기출 문제 같은 거 다 풀어보면서 새로운 패턴의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도 다 자기 걸로 만들고. 그럼 니네가 그때 풀 때 수능 문제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그 전에 나왔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문제에 나온다. 문제가 다 그래. 요즘 니네 수능 선생님 때랑 많이 달라가지고. 니네는 기출 문제의 힘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선생님 때는 그닥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론 풀어는 봤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신으로 할 내신의 시선과 수능의 시선이 이만큼 다르다. 이해만 하면 된다. 몇 개만 뽑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서 A 4번장을 찾은 게 아니지. 외분점이라는 아이디어를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수직선 그래서 찾았어. 그럼 이런 거 뭐가 좋겠어? 특정 넘버링 숫자 찾을 때. 물론 이게 너무 숫자가 크다. 그러면 좀 계산하기가 힘들겠지만 출제자도 매너가 있죠. 그렇게 큰 걸 내겠어요. 해봤자 뭐 5, A 한 6번, 7번 정도는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거 계산할 수 있잖아.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한 게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인 경우는 이게 돼 라고 얘기한 건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때는 그게 몇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게 빠진 거야. 그래서 하나만 할 건데 수열 중에 정말 유명한 수열이 하나 있거든. 피보나치라고 들어봤니 혹시? 문제집 같은 거 읽을 거리에 많이 있는데 제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직접 찾은 수열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막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토끼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번식해가지고 새끼가 만들어지는 패턴을 분석해봤더니 그래서 써줄게.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토끼가 한 마리가 있었고 토끼가 또 한 마리가 있어요. 암노 순놈이라는 친구. 번식을 해가지고 두 마리가 탄생했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번식했더니 세 마리가 탄생했대. 또 번식했더니 5마리, 8마리, 13마리, 21마리, 34마리가 이렇게 탄생했다는 거를 찾아낸 거야. 토끼 사육을 하니까. 그리고 이 수열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게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될 때는 방금 게 된다고 했고요. 얘는 0이 아닐 때의 대표적인 수열이에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도 분명히 얘네가 나중에 할 때 꼭 접하게 될 녀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규칙 찾아보자. 내가 지금 쓴 게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질까요? 찾아볼래? 어떻게 1 더하기 1 하면 2대 앞에 듣고 네. 그 다음에 또 1 더하기 2 1 하면 더하면 3 그렇지. 얘랑 다 오지. 그렇지. 패턴 보여? 그럼 규칙 찾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을 찾으려면 바로 전전 거 더해서 찾는 거야. 뭐라고요? 새로운 항을 찾으려면 이전 항과 그 이전 항까지 더한 걸로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21은 이전 항과 그 이전 항까지 더해서 21이 나왔지. 실제로 이렇다고 하더라고. 정확하게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미라가 지금 찾은 규칙성을 이제 점화식으로 나타내자. 얘도 항 3개짜리거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였던 거잖아. 그러면 A, N 플러스 2번째 새로운 숫자를 찾고 싶으면 그 이전항과 그 이전항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항은 N 플러스 1일 것이고 그것의 더 이전항은 이거겠죠. 자, 규칙은 되게 간단하지. 근데 왜 안 되는지만 보자고요. 그러면 이항하면은 이렇게 되죠. P1이고 Q-1이고 R-1이니까 더하면 0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저게 0이 안 되는 대표적인 수열 중에 하나야.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거 됩니다. 자, 사실 구조 자체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응용하는 게 보통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아까 이게 토끼 마리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잘 봐.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칸짜리 1이에요. 1인데 자,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한 칸짜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을 그려요. 부채꼴을 그린다고? 그러면 그림이 그때 그려져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었다 치면 이렇게 4분원이 만들어지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정사각형 한 칸짜리를 또 그려가지고 마찬가지로 4분원을 또 그려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칸이잖아. 그럼 이번엔 두 칸짜리 반지름을 갖는 원을 또 그려. 그럼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잘 봐라. 4분원만 그렸어 내가 지금. 그럼 여기까지 그릴 거야. 그럼 내가 세 번째 건 4분원은 반지름이 2죠. 1, 2순으로 가는 거 이해됐어? 그림으로 응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칸이지. 이해됐니? 그래서 세 칸짜리를 반지름으로 갖는 4분원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 자, 됐어요? 집에서 그림 잘 그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세 칸인데 두 칸이잖아. 3 플러스 2가 되니까 5가 되는 거 이해되냐? 이거 그림으로 표현이 돼. 그래서 이번엔 반지름 5짜리인 4분원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으로 갖는 4분원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딱 보니까 뭐 떠올라요? 주황색만 보니까 달팽이 등껍질 비슷하지 않냐? 그치? 이게 실제로 달팽이 앵무족에 봤죠? 본 적은 있죠, 사진으로. 옛날 고대 생물 중에 암모나이트? 지구과학 시간에 들어는 봤지. 걔 등껍질이 이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한대. 근데 그게 등껍질이 자라나는 패턴이 피보나치 수열이래요. 뭐 학교 다닐 때 안 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요즘 문제집에 읽을 거리는 이 그림까지 나와 있어. 니네 책에도 아마 나올 거야. 나중에. 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패턴을 나타낼 수 있구나. 하지만 이걸 하시면 자,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얘기만 하자. 숙제 체크했지? 맞네? 아까 얘기했죠? 144였냐? 4네. 144까지 하고 오늘 지금 해준 거 노트 정리 잘 해와. 다음 시간 되면 개념이 끝납니다. 정석책 보면 내가 얘기 안 해준 거, 내가 해준 거 중에 없는 내용도 있어. 정석보다 더 많이 한 거야. 내가 지금 한 게. 그리고 그 책은 정말 나 볼 때마다 짜증나는 게 설명이 너무 빈약해. 니네가 보면 이해 못해. 내가 봐도 이해 못하겠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있다 버리네. 네가 하면 어떡하냐. 자, 마지막이에요. 그 책을 보는 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지. 나의 의지가 아니었어. 나는 수학의 셈을 하려고 했어. 수학의 셈은 내가 지금 써준 거야. 이 책이 좋아. 친구가 오니까 수학생이 수학의 셈이 좋아. 자, 이번엔 분수 모양인데요. 자, 얘는 아이디어만 기억하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역수치하세요. 정리하시면 뭔가 패턴이고요. 자, 바로 예제 한번 해볼게. 두 문제만 할 겁니다. 그 점화식이라는 게 똑같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니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나와. 너무 심하게 복잡한 건 안 나와요, 절대로. 자, 이렇게 분수꼴의 점화식이 나와 있을 때 일반항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방금 말한 대로 양변을 역수를 한번 취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정리가 안 되는데 양변을 역수 취하면 정리가 된다. 이거 분수 두 개 더한 거잖아. 맞지? 자, 쓴다. 그래서 AN분의 1 플러스 자 AN이 날아가니까 숫자만 남지. 자, 그러면 니네 눈에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건 요거겠다. 자, 요거 BN으로 치환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우리 약간 저 치환했을 때 처음 예제랑 규칙이 똑같지? 이게 B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써도 되겠네.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뒤에 숫자를 더한 거니까 자, B에는 무슨 수요? 등차수요. 일단 숫자 더한 거니까. 자, 알겠어요? 그러면 등차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바로 하자. B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N-1 얘가 공차인 거잖아. 곱하기 2. 자, B를 어떻게 찾아? 여기다가 1대2 하면 되잖아. 안 되겠냐? A1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역수취한 게 BN이죠? 그래서 2가 되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2n이 되는데 내가 찾은 건 BN이죠? 그럼 BN이 원래 A n분의 1이었으니까 다시 역수취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AN은 2n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지? 자, 마지막. 자, 이번엔 숫자도 똑같은데 조금 복잡해 보여. 자, 이렇게 분수 모양이다. 또 역수 취해보자. 취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분의 2가 먼저 쓸게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a n분의 1이 되고, 자, 예분의 a니까 a에 날아가는 거 이해됐어요? 그럼 남은 게 2에 n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야, 방금 건 분체였잖아. 숫자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아, 물론 치환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겠죠? 많이 했잖아 오늘. bn이야. bn 플러스 1이야. 그럼 다음 항을 알고 싶은데 식을 더했지? 개차라며? 개차야 끝. 개차야. 자, 그래서 바로 하자고. bn은 개차셔. 바로 할 때 bn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개차 수열 공식은 b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 식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2는 앞으로 잡아 빼자. 그러면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b1 찾아야죠. b1은 아까 뭐 치환했죠? 요거 치환했잖아. 네. 자, 맞습니까? 아이고, a 1번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도 2가 되는 거죠. 역수 치환 게. 그래서 b1이 2가 되고 2 곱하기, 자, 이건 시그마 분배 법칙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2분의, 자, 1부터 n-1번째까지 더하는 거니까 n에 n-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1 곱하기 숫자만 있을 때는 항의 개수끼리 곱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1 이렇게 되겠죠. 자, 2는 전체 묶어낸 거니까 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바로 해드립니다. 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럼 내가 계산한 건 bn이다. 따라서 a에는 다시 역수 취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n제곱 더하기 n분의 1이 돼요. 됐어요? 안녕히 갔어요.